존경하는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김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조희영 교육감님, 그리고 일선에서 늘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성북 제3선거구 출신 강동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장님을 모시고 아파트가 지은 지 46년이 되어 외벽이 갈라지고 곳곳이 비가 새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 경관지구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불합리한 사후적 이중 규제로 주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애끓는 사연을 전하고 불합리한 건축 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서울시의 대책을 마련 촉구하고자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청하는 주민들과 함께 아무쪼록 주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저는 오늘 시정을 따져 묻기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사연을 충분히 들으시고 또 함께 공감하고 우리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서울시 행정이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늘 서민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신축 공급의 우선 정책을 늘 펼치고 계십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장님의 행정적 재량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은가요? 네. 네, 규제가 많으면 사업성 저하로 주민들의 동의율이 떨어지는 등 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아마 생각됩니다. 네. 현재 서울시는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또 한강변 높이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북한산 및 남산 고도 제한 완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시장님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다고 한다면 조금 엉뚱한 가상 상황의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헐고 다시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없는 사후적인 규제가 생겼다면 그 규제는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이니까 폐지하거나 과감히 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시장님의 정책 방향과 기회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신가요? 네, 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그런 행정행위가 있는 데는 그 당시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시장님 이게 가상 상황이 아니고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로 인해서 사업성이 저하되어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주거 환경 자체 개선 사업이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도시계획의 방향은 큰 틀에서 유연한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과감한 규제개혁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많은 곳이 신통과 모아타운 등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또 유연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6월 30일 북한성 고도 제한 완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고도지구 완화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연 경관지구 규제에 대해서도 지난 3월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자연 경관지구 내에 있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높이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난번 회기 때 우리 존경하는 윤종복 의원의 시정 질문에서 자연 경관지구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
그 경관지구의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더 늦기 전에 융통성을 발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유연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번 우리 윤종복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한 대로 자연 경관지구 규제 완화에 대해서 더 늦기 전에 융통성이 있는 정책을 약속하셨는데 혹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 취임 이후에 이른바 비욘드 조닝을 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도시계획도 그런 변화된 사회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공간 구조를 새로 개편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에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일률적인 종 구분이라든가 용도지역제 같은 것들은 한번 바탕부터 새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시점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시정을 장기 계획을 세우는 2040, 2030 계획에도 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융통성에 편성을 해서 재산적 가치를 늘리겠다고 하는 어떤 투기 세력이나 좋게 얘기해서 자산 증식을 꿈꾸는 분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는 게 이 유연한 도시계획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투기 세력이 아니고 주민들의 절절한 사연이고요. 또 우리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지가 갖는 획일성과 경직성에 대한 융통성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시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성북구에 있는 혹시 개운산 근처 고려 아파트를 알고 계신가요? 가보진 못했습니다. 아마 대학 모교가 그쪽이어서 잘 알고 있으리라 보는데요. 고려대학교에서 개운산을 넘어가다 보면 우리 정상 못 미쳐서 오른쪽에 종암동 고려 아파트가 있습니다. 1977년에 지어진 작고 낡은 아파트입니다. 먼저 이 아파트에 대한 기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벌써 3년이 되어 가는데요. 2020년 11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이 아파트에 대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하는 서울 지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2022년 5월 평당 5천만 원 직전까지 올랐던 시기입니다. 기사가 난 2020년 11월은 이러다가는 평생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할 것 같다는 위기의식으로 젊은 사람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던 이른바 2030 영끌 패닉 바잉 시기입니다. 기자가 서울에 3억 원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봤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근 공인중개사의 매물 존재 여부와 실제 호가를 조사해 봤더니 3억 원으로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당시에 종암동 고려 아파트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서울 시내 20평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1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당시에도 우리 고려 아파트 21평은 3억 원, 또 17평은 2억 5천만 원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유독 고려 아파트만 이렇게 낮은 매매 가격이 매겨진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주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겠죠.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주거 환경 열악뿐만이 아니고요. 물론 고려 아파트는 1977년 지어져 이제 곧 50년이 되는 낡은 아파트인데다가 개운산 산기슭에 위치해서 기름역이라든가 우리 종암동 버스 정류장에서 1km나 등산하듯 올라야 오르막길을 올라야 도달할 수 있는 아파트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아파트라면 아마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던 시기에도 강남의 낡은 아파트들은 재건축 기대감으로 신축 아파트 못지않게 엄청나게 높은 시세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고려 아파트만 유독 낮게 형성된 것은 고려 아파트는 불합리한 건축 규제로 인하여 사업성이 없다 보니 재건축 등 개발 호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려 아파트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권 의원이 만나본 고려 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의 80대 이상의 고령의 어르신들입니다. 실거주 비율도 80%가 넘습니다.
대부분 40대에 입주해서 40년이 넘는 세월을 고려아파트와 함께 해온 분들입니다. 흔히 열악한 주거 환경을 이야기할 때 비가 샌다, 물이 찬다, 아무리 닦아도 곰팡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시장님, 고려아파트 사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안방입니다. 물이 줄줄 새서 벽지가 녹아 나갔을 뿐만 아니라 시멘트 마감이 벗겨져서 벽돌이 드러나 있습니다. 정말 참혹하지 않습니까? 안방인데. 여기는 테라스 천장입니다. 천장 역시 시멘트가 다 떨어져 나가고 철근이 드러나 있습니다. 테라스 벽도 시멘트가 마사토처럼 손으로 긁어도 부서져 나갑니다. 옆집까지 구멍이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파트 외관입니다.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디서 뭐가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벽돌만한 시멘트 부스러기가 떨어지곤 합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여기에 상황을 한번 보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둘러보았는데 주민들께서 위험하니 떨어져서 거래야 한다며 저를 주의를 줬습니다. 시장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낡아서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곧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주민들 안전이 걱정되는데 한번 말씀 주십시오. 참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것이요. 제가 유년 시절을 보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 10년 정도를 저기에서 멀지 않은 종합아파트라는 곳에서 성장기를 보냈는데요. 딱 그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정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안전이 걱정됩니다. 네. 다음 사진은 우리 개운산 순환 산책도 안내도입니다. 고려아파트 바로 뒤편에 개운산 둘레길 진입로가 있습니다. 고려아파트 주민들도 자주 오르는 개운산인데요. 개운산 올라갈 때마다 저 아파트 안 무너지나 하는 주민들의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이 사는 집이지만 그렇게 위험스러워 보이는데 산책하러 오신 우리 시민들 눈에는 얼마나 위험스러워 보이겠습니까? 고려아파트와 그 인근 행운빌라 주민들은 비만 오면 개운산에서 내려오는 세찬 물줄기를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방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산사태가 나지 않더라도 40년이 넘는 낡은 건물벽이 개운산 물줄기를 버텨낼지 늘 불안하다고 합니다. 정화조를 비롯한 지하 시설물들은 이미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잠깐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들어주세요. 고려아파트 라동 105호상 강대형입니다. 내 나이 30대 후반에 고려아파트에 들어와서 횟수로 46년째 살고 있습니다. 희망이라면 죽기 전에 새 아파트에서 하루라도 살아보는 것이 제 염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사온 청년들의 희망과 꿈을 이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올해 102세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69세 박현선입니다. 고려 아파트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한평생 미안한 마음입니다. 어릴 때부터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고생하고 무시당하고 주눅들어 자란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한 달 전에 돌아가신 어머님의 용품을 정리하면서 다시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살아생전 새 단장된 새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보고 싶어 하셨는데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고쳐가며 살았지만 이제는 낡고 낡아 수리할 엄두조차 못하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축대도 무너져 내리고 작은 비에도 시멘트 조각들이 뚝뚝 떨어져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생명조차 위협받는 지경입니다. 46년 전 그대로 유령처럼 있는데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나서주시길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 의원님, 서울 시민들의 진정 눈가기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입주 초기부터 40여 년째 살고 있는 조금 나이 먹은 주민 박신정입니다. 고려아파트가 처음 지어졌을 때만 해도 이 동네에서 가장 주거 환경이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25층 아파트로 둘러싸이고 마지막 남은 바로 아래 집들도 신통기획으로 20층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만 46년 전 그대로 남아 있는데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그만 비에도 지붕이 새고 심각하게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주민도 답답하고 억울함 없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네, 시장님 현장 사진도 보고 우리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도 들으셨습니다. 고려 아파트 정비가 시급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위태위태한 고려 아파트를 지금까지 재정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가 궁금합니다. 바로 자연경관지구하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이중의 규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규제 모두 우리 고려 아파트 주민들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려 아파트는 5층 4개동 140가구의 작은 아파트입니다. 4개동 중 2개동은 1977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또 다른 2개동은 건물을 짓던 중 건축업자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짓다 중단된 상태로 6년 동안 방치되다가 1983년에 완공됐습니다. 어찌됐든 건축허가가 났으니까 아파트를 건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고려 아파트가 들어선 그 해인 1977년 12월 8일 건설부 고시로 지금의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는 풍치지구로 지정됩니다. 5층 아파트가 이미 들어선 지역을 당시 규정에 의하면 3층 안쪽으로밖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풍치지구로 지정을 한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시장님?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는 준공검사 필증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6년이 지난 1983년 11월이 돼서야 고려 아파트는 사용 승인 허가가 납니다. 이어서 1992년 7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종세분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전에 그냥 일반 주거지였던 것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묶이는 두 번째 자물쇠가 채워집니다. 자연경관지구도 아니고 제1반 주거지역도 없던 시기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5층 아파트로 지어진 고려 아파트는 이렇게 불합리한 사후규제로 인해서 지금 재건축을 하려면 더 낮게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속절없이 46년의 풍상을 맞아왔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은 여러 차례 재개발 통해서 낡은 저층 주거지들이 20층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 변모했습니다. 낡은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되었고, 그때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못한 일부 지역들만 20층 이상의 아파트 사이에서 섬처럼 남아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로 묶인 고려 아파트가 포함된 안암지구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우리 고려 아파트 주민이 개운산에 올라가서 찍어서 보내주신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운산 북쪽 동남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쪽입니다. 23층 높이의 아파트입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개운산보다 높지 않습니까? 다음은 동부 센트레빌 왼쪽의 도남 삼성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더 높은 26층입니다. 여기도 개운산보다 아파트가 더 높아서 개운산 산책로가 마치 거대한 선풍 거든 같습니다.
다음은 개운산 서쪽 성신여대 방향 도남 풍림아파트 쪽입니다. 여기는 18층이긴 합니다만은 앞서 본 23층, 26층에 비해서는 좀 낮아 보여도 옹벽이 굉장히 높아서 이태롭습니다. 네, 여기는 종합 2차 아이파크 아파트 20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개운산 산책로가 마치 아파트 중간에 걸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려아파트 현황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운산을 한 바퀴 돌아보면 개운산은 고려대 캠퍼스하고 또 고려대 아파트를 제외하면 26층, 23층, 20층, 18층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 동영상을 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주민이 보내준 이야기처럼 왜 고려아파트 일대만 자연경관지구로 묶여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주민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고려아파트 일대 건축 규제를 완화해서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건축 규제가 개운산 경관 보존의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동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관 지구 규제가 경관 보존의 실효성이 없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도 저는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암지구의 역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암지구는 1977년 12월 8일 건설부 고시로 풍치지구로 최초 지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89년과 96년 서울시 고시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1997년 7월 서울시에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 풍치지구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풍치지구 관리 계획 기준이 시달됩니다. 이에 따라서 성북구에서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구의 승인을 받아서 성북구 관내 풍치지구 전 지역에 대해서 재정비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고려아파트 지역 일대를 풍치지구에서 해제하는 계획을 수립해 구의 보고까지 마쳤습니다. 화면으로 보이는 저 문서가 1998년 5월 6일 성북구의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성북구 풍치지구 재정비 보고에 거의 안건 심사됐고요. 당시 회의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지역은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풍치지구의 보존의 실효성이 적음에 비추어 건축 제약으로 인한 주민의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벌써 25년 전에 규제로 인한 경관 보존의 실효성이 적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성북구가 이 고려아파트 일대를 풍치지구를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1999년 12월 아무런 설명 없이 고려아파트 일대를 풍치지구로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고시합니다.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이건 뭐 행정의 착오인지 아니면 탁상행정의 결과인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이걸 당하고 있는 주민들로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합리적이지 않은 행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암 경관지구가 1977년 12월 최초 지정된 이후로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안암지구는 재개발 등을 거치면서 대부분 해제되었습니다. 안암 제1주택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고려대학교 의공대 캠퍼스 남쪽은 99년도 12월에 자연경관지구가 해제되었고 2006년도에는 도남동 535번지 일대가 자연경관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
현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고려대학교와 고대병원, 고려아파트 지역만 자연경관지구로 묶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고려대와 고대병원도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높이 규제 완화를 과감히 받았습니다. 이제는 완암지구 자연경관지구의 존치지역은 고려아파트 주변만 남아 있습니다. 전혀 필요 없는 것이 계속 규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당시 자치구 상황에 맞는 풍치지구 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서울시 요구에 의해서 서울시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시다시피 항상 부작용이라는 게 있어서 망설이게 되는데요. 일단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라도 25년 전 성북구청의 용역 결과처럼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자연경관지구로 해제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은 변화된 주변 상황 또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고요. 주변에 다행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노후주택 환경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용도지역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볼 만한 단계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중 자물쇠인 고려아파트 제1중 일반 주거지역의 부당함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파트는 1977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당시 일반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92년 7월에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용도지역이 총 세분화되면서 일반 주거지역이 1중, 2중, 3중으로 세분화되었고 부당하게도 고려아파트는 1중으로 묶였습니다. 5층 아파트가 버젓이 현존하는데 또 불구하고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1중으로 묶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에 우리 주민들은 분통이 터지고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잘못된 행정 아닌가요? 네, 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네, 시장님, 지난 40년이 넘는 동안 우리 낡은 주거 환경을 견뎌온 80대, 90대 고령의 우리 고려아파트 주민들은 이제라도 불합리한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되고 또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규제 완화가 된다면 이웃의 연립 빌라 주민들과 뜻을 모아서 주거 정비 사업을 해보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용도 지역상 공동주택 신축은 전혀 불가능하고요. 반드시 종상향과 밀도 상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완전히 이웃받고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고려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용도 밀도 높이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사업성 저하로 인해서 주거 환경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용도 지역 지구제가 갖는 근본적인 단점은 획일성과 경직성입니다. 자연경관지구제도 역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상황에 맞는 유연한 도시계획이 이 지역에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안암지구는 대부분 해제되었고 현재 고려아파트 일대만 자연경관지구로 남아있어 그 실효성이 전혀 없음을 감안할 때 고려아파트 주변도 자연경관지구가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이 매우 위험합니다. 보시다시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시급하게 열악한 주거 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용도지역 제1중과 자연경관지구는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사후적으로 규제되어 분명히 잘못된 규제입니다. 1997년 서울시의 지침으로 용역이 실시되어 이 지역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자연경관지구는 해제돼야 된다고 하는 성북구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대로 존치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 건축 규제 완화 방침과
유연한 도시계획 기조로 볼 때, 그리고 좀 전에 봤던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고려 아파트 주변은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개운산의 경관 보전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합니다. 따라서 이 일대 종상향과 자연경관지구 해제로 높이 규제 완화가 선행적으로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인접한 지역의 신속 통합 재개발 후보지와 통합을 해서 정비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민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지분 인권입니다. 주거기본법은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울시의 최대 민생 현안은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이며 쾌적한 주거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려 아파트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감히 용도 높이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따른 서울시의 대책 및 정비 사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죽기 전에 새 아파트에서 하루라도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하신 고려 아파트 어르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고려 아파트 주민들의 마지막 희망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